한 심층수가 처음 나와갖고 편의점 하는 이제 언니한테 그걸 들고 가가지고 우리가 심층수가 나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이래, 나 이거 알아. 생로병사에 나온 물이야. 암 환자가 먹는 물이야. 막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알았다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 손님이 와갖고 아이시스라는 물을 딱 이렇게 쫙 하는데 850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64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물이 640원이야? 이러면서 좀 놀라했었거든요. 그 언니가. 또 공부도 하면서 또 새로운 알게 된 내용들을 오늘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뭐 해양심층수는 어떻게 생기는 물이냐 하면은요, 있고 막 바닷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북극에 그 그린랜드라는 이게 그린랜드가 있는데 거기 이제 빙하가 많이 생긴대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빙하가 이렇게 있다가 그 빙하가요, 요 바닷물하고 이제 만나잖아요. 이 바닷물이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탁 만나갖고 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바다 밑으로 그냥 이 뭐 밀도 찬지 뭐 바다 밑으로 쭉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쭉 가라앉아서 여 밑으로 왔는데 여기에 엄청 이제 차가운 그 빙하랑 바닷물이 만난 그 물이 이제 이쪽에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지구를요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하루에 30cm를 움직이는데 그 지구 전체를 도는데 거의 1000년, 어떤 곳은 2000년 이렇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애터미 해양심층수 주는 곳이 강원 심층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물 이름이 천년 뭐죠 뒤에가? 천년 동안 물 이름이 천년 동안에 브랜드 이름이 천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빙하 물이 1000년을 거쳐서 지구를 이렇게 순환을 하다가 우리 동해안에도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럼 동해안 바다 밑 깊숙한 곳에 이제 그 풍부한 그 해양 심층수가 우리가 먹을 물이 있는데 이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바다 수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200m를 이렇게 들어간 곳에는 햇빛이 여기가 이제 도달을 한대요. 여기 햇빛이 도달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광합성 작용, 여기 풀 같은 것도 광합성 작용도 일어나고 햇빛도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뭐가 썩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 해양심층수는 어디에 있는 물을 하냐면요, 최소 200m 이하부터 여기 1500 뭐 더 깊게 이 정도에 있는 물을 가지고 해양심층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은 곳의 물을 605m, 우리 애터미 물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5m 되는 깊이에서 뽑아내는 물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605m가 여기가 이제 605m라고 하면요, 605m 깊이에서 낸 거를 뽑아 올리는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바닷물이 짜잖아, 그죠? 짠데 어떻게 우리 물맛은 그렇게 그냥 물맛이지? 그게 참 궁금하잖아. 근데요, 이게 정말 강원 심층수 이 회사에 정말 중요한 기술인데 어떻게 되냐면요, 바닷물이 짠데 그거가 어떻게 맹물처럼 이렇게 물맛이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술로 뽑아내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요, 이제 여기 강원도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강원도 이 동해안에 이렇게 그 5홀이라고 있어요. 고성 쪽에. 그럼 거기에 이렇게 평평한 곳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플랜트라고, 치수원이라고, 플랜트라는 어떤 이제 뭐죠? 물이 올라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좀 가공하고 걸러내는 그런 요런 게 있어요. 플랜트가 있고 605m까지, 여기서 6km를 가요. 6km면 엄청나죠. 이만큼. 요게 그냥 6km라고 칠게요. 6km를 가가지고요, 이 605m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관을 묻는 거예요. 관을 이렇게 이만큼. 근데 이게 내가 지금은 짧게 그렸지만 길겠죠. 왜냐면 6km 가서 605m니까 엄청 긴 이 관이 있는데, 이 관이 있잖아요. 이 관이 보통은요 이렇게 하나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길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이음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음매가 하나도 없는 단일관. 이게 엄청
근데 국내 유일하대요. 여기 우리 물 대진 여기 강원 심층수 유일하게 여기에만 있대요. 근데 이게 요게 딱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요게요 철실 피복관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이게 녹도 안 쓸고 녹이 안 쓸고 엄청 튼튼하고 왜냐면 여기 이음매가 있으면 있잖아요. 요 사이로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느슨해질 수가 있고 여기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고 굉장히 더러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 관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쫙 해놓은 거예요. 그 관을 단일관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불순물도 덜 들어가고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녹이 안 쓰는 그런 관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물을 받아 올리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어떤 이제 가짜 신충수를 뽑아내는 회사에서 이거를요 200m도 아니고 20m에다 이걸 묻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몇 년 전에 물을 빼냈는데요. 얼마나 웃긴 거는 이게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일로 막 이러고 거기서 이제 공사 대금을 지불 못해서 이렇게 끊어놓고 왔대요. 그러면은 일로 막 더러운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그냥 물로 담아갖고 그 몇 개월을 그걸로 팔았다고 했대요. 맨 갖고 오면 어차피 가공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신뢰성이 없는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우리 애터미에 물을 주는 이 강원 심층수는 이렇게 깨끗한 이 HDP 관으로 해가지고요. 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뽑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요. 물이 왜 이제 아까 짠맛이 나냐 이런 거 얘기했죠. 어떻게 되냐면 물을 이렇게 여기서 뽑아 올려요. 여기서 구멍이 뻥 뚫려 있겠죠. 여기서 압력을 통해서 물을 뽑아 올리는 거예요. 쫙 뽑아 올리잖아요. 여기에서 탈, 염, 수. 탈염수가 뭐냐면 소금을 없앤다는 물을 탈염수를 빼는 거예요. 탈염수하고 뭐하고 구분이 되냐면 탈염수랑 일반 그런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런 거기 들어있는 성분들하고 소금기. 이 탈염수하고 미네랄이 든 소금이 든 이거랑 이렇게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시키냐면 이렇게 쭉 왔을 때요. 여기서 이제 삼투압하고 역삼투압 방식이 나와요. 이걸 얘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할까요? 말까요? 한 번만은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저도 사실 몰랐어요. 중학교 때 삼투압 그렇게 얘기해도 뭔 말인지 몰랐다가 우리가 여기 이제 이렇게 관이 있어요. 여기에다가요 뭘 넣냐면 반투과성이라는 막이 있어요. 막. 이 막의 요 구멍 하나하나는요 너무 작아가지고 정말 순수한 물밖에 못 지나가요. 소금도 못 지나가, 설탕도 못 지나가, 아무것도 못 지나가는 이 반투과성 물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소금, 이쪽은 바닷물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소금이 이렇게 있고 여기 나머지는 물이죠. 여기는 소금. 근데 여기는 맹물만 나요. 맹물만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반투과성 막인 이게 이게 농도가 높잖아. 소금이 많으니까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맹물이요 여기를 통과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요. 얘가 이리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가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높이가 높아지고 이쪽은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있었던 여기를 내리 누르는 요거를 가지고 압력이라거든요. 요게 삼투압이에요. 삼투압. 이게 어떤 경우가 이렇게 되냐면 우리 실생활에서는 배추가 있어요. 이제 배추를 사왔어요. 근데 배추를 우리가 어디에다 절여요? 다라이에다가 소금물에다가 절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배추는요 거의 수분이 거의 한 80~90%래요. 그래서 나머지 영양소가 좀 들어있대요. 그럼 여기 수분이 가득한 배추가 있어요. 이렇게 절여놓으면요 여기는 농도가 높잖아요. 여기는 그냥 거의 맹물이랑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삼투압에 의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쪼글쪼글 돼지고 여기에 있는 물은 양은 조금 더 많아지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수분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는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는 김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삼투압 방식이에요. 그랬는데 삼투압이니까 반투과성 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물에서 들어가 있는 기술은 뭐냐면 역삼투압. 에? 삼투압인데 앞에 역자가 붙어서 그러면 거꾸로는 그러면 이게 이리로 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일로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서 강한 압력. 뭐 큰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강한 압력을 빡 주면요. 여기에서 반대로 맹물만, 어차피 이 반투과성 막은 물만 빠져나갈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이 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이 일로. 역삼투압이 어려운 말 아니에요. 우리 보통 정수기들이 거의 다 역삼투압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삼투압 방식에서 압력을 쫙 주면 물이 일로, 물 분자, 정말 순수한 물만 여기로 쭉 가고, 나머지는 여기에 뭐가 남겠어요? 소금이나 뭐 미네랄, 칼슘 이런 게 잔뜩 남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이제 소금이 빠졌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탄염수가 되는 거고, 이쪽에 남아있는 애들은 뭐예요? 미네랄하고 소금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리를 먼저 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 탄염수만 먹겠네. 그죠? 근데 소금은 당연히 빼야죠. 이 소금은 따로 빼서 뭐 해양심충수에서 만든 소금이다 이래갖고 좋은 소금으로 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우리가 먹고 있는 건데, 그럼 이 미네랄을 그러면은 어떻게 다 걸렀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뭐 다른 뭐 나쁜 것들도 다 걸렀겠죠. 그 중에서 또 미네랄하고 소금만 따로 빼내는 거예요. 바로 빼내서 아주 고농축으로 만들어 놨다가 그거를요 여기 탄염수하고 이렇게 블렌딩 섞어주는 거예요. 섞어주는데, 그러면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닷물에서 자체로 길어오르면 이게 우리 물은 경도 80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경도 80이라고. 그럼 이 경도가 뭐냐면 이 안에 미네랄이, 그 칼슘, 마그네슘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녹아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경도 80 정도가, 이게 보통 삼다수?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잘 보통 먹는 삼다수들이 경도가 25 정도, 2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물은 진짜 물로서 그냥 전 연령층이 전부 다 먹어도 되는 물로 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경도 80이, 우리 에탄올 80이고요. 여기에서 이 강원 심층수에서 만드는 게 80분이 아니라 160짜리도 있고, 300, 거의 320이나 300짜리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60짜리는 어떤 경우냐면 조금 더 이 미네랄을 많이 섭취해야 되시는 분들, 300은 완전히 정말 진짜 환자들이 먹으면 정말 그 효과를 보여요. 근데 일로 갈수록 맛이 어떠냐면,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서 경도가 하드니스, 이런 미네랄이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어때요? 물맛이 더 쓰고 더 찝찝하고 더 약간 그런 맛이 있어요. 맛이 좀 별로, 목 넘김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경도 80짜리인데 미네랄도 잘 들어있고 목 넘김도 좋고 거부감이 없고, 그리고 전 연령대가 다 먹어도 좋은. 근데 이 160 정도 되는 거는요, 우리 애기들 분만하는 그 병원, 큰 데가 차병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생아실에 이런 160짜리 이름이 천년 동안 아가랑이야. 천년 동안 아가랑. 그리고 또 엄마들, 산모들이요, 아기를 낳고 나면은 엄청 또 몸이 안 좋대요. 그럴 때 먹는 물이 천년 동안 엄마랑. 그리고 아토피가 엄청 심한 애들이 먹으면 좋은 게, 그 물 이름이 천년 동안 피부랑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냥 애터미냥 심충수라는 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경도 80인데, 근데 궁금한 게 있잖아요. 어떻게 80, 160, 320을 어떻게 맞추지? 여기에 또 이 강원 심충수만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술인데 뭐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기술이더라고요. 섞을 때 이 칼슘이나 그런 거, 마그네슘 같은 그런 거를, 칼슘, 마그네슘, 칼륨 얘네들을 그 유통회사가 원하는 비율대로 섞어주는 거예요. 유통회사가 섞어주는데, 그게 여기에 몇 그램이 적혀 있거든요. 그대로 정확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뽑아 올려서 이 블렌딩을 안 하는 회사들 거는요, 이게 들쭉발쭉이에요. 그래서 경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예를 들면 5g에서 15g 이렇게 이게 커요. 이 텀이. 이런 거는 그때마다 막 틀린 거야. 어떨 때는 6mg, 어떨 때는 14mg 이런 식으로 막 그게 기준치가 들쭉날쭉인데, 우리 애터미 거는 거기에 미리그램이 딱 적혀 있는데 정말 정확하게 맨날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서 따로
요거를 미네랄을 나중에 섞어주는 거예요. 섞어주면은 이제 그게 미네랄이 들어있는 우리 해양 심층수가 돼서 소금만 싹 빠지고 불순물도 빠진 그런 아주 좋은 해양 심층수가 되어서 우리가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뭐냐면요. 여기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이게 마그네슘이에요. 칼슘, 칼륨이요. 이게 비율이 진짜 중요해요. 여기에 얼마나의 비율로 들어있냐면 3대 1대 1의 비율로 들어있어요.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요 비율로 넣는데 이 비율이 왜 좋아서 이걸 선택을 했냐면요. 그냥 바닷물 자체가 그냥 이 처음부터 이렇게 딱 나오면 얼마나, 근데 살짝 뭐 그 바다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걸로 딱 항상 맞춰놓은 이유가 우리 아기들 사는 곳이 어디요? 자궁안에서? 양수잖아요. 이 양수 안에 있는 그 미네랄의 비율이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3대 1대 1이에요. 여기 물에요. 여기 물에 적혀 있어요. 여기 가장 이상적인 태아 양수비 미네랄 밸런스라고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을 정도로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우리 있잖아요. 제가 또 양수로 또 찾아봤잖아요. 꼬리를 무는 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양수가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우리 엄마 그 안에 양수가 그냥 무슨 물 같은 거 빨갛지도 않잖아요. 물이잖아요.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엄마의 피에 들어있는 혈장이에요. 피는 빨강인데 왜 양수는 하얗지? 보세요. 피를 이렇게 이런 데다 넣고 시험관에 넣고 원심 분리기인가? 막 돌리면요. 이게 두 층으로 분리가 돼요. 피가. 밑에는 혈구. 혈구는 뭐냐면 적혈구, 백혈구. 이 적혈구 때문에 피가 빨갛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요 위에는 뭐냐면 혈장이라 그래갖고 그냥 한 90몇 %가 물로 돼 있어요. 물에다가 다른 어떤 뭐 영양 성분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장은 흰색이에요. 그냥 물이 색깔이 없는 물색인데 이 임신을 딱 하면 이 피에 있는 혈장이 거기로부터 이제 양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양수가 이렇게 있으면 아기가 이렇게 팔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옛날에 막 비행기에서 산모가 떨어졌어. 뭐 기차 사고가 났어. 막 엄청 그랬는데도 이 아기들은 어때요? 거기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고 여기가 이제 완충 작용도 해주고 그리고 이 아기가 있잖아요. 이 입으로 이 양수를 어느 정도 이제 주수가 되면요. 또 먹었다가 지가 또 뱉었다가 오줌을 또 쌌다가 이 물을 그거를 또 먹었다가 아이고 나 깜짝 놀랐어요. 먹다가 그 다음에 또 폐, 위장 지가 먹으면 폐, 위장 가서 또 이 여기를 또 작용을 하다가 오줌으로 쌌다가 막 엄청 그래서 이 양수가 처음에는 꽤 뽀얗다가 나중에 한 몇 개월 정도 되면요 거의 막다르게 되면 여기가 막 털에 여기 살에서 떨어진 각질 뭐 털 이런 걸로 해서 엄청 그런 게 많대요. 근데 이 양수가 부족하거나 이제 모자르거나 하면은 아기가 위험하게 안 좋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기가 정말 10달 동안 이걸 먹었고 느끼고 했던 그 물의 그 미네랄의 농도가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3대 1대 1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평생이 아니라 10달 동안 그렇게 내가 정말 우리가 정말 내 몸처럼 있던 그 물을 가지고 내가 먹어주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미네랄이 왜 필요하냐? 근데 왜 미네랄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미네랄 무엇인데? 미네랄이 뭐냐면요. 광물, 흙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 처음 만들 때 뭘로 만들었죠? 진흙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잖아요. 안 믿으시는 분은 뭐 안 믿을 수 있지만 진흙으로 만들었고 사람이 죽어서 그냥 묻었어. 몇십 년 후에 꺼내보면요 흙하고 같이 이렇게 다 없어졌어. 하나도 흔적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어떤 일정 미네랄이 필요한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경우는 힘을 내주고 열량을 내주는 영양소인데 그에 반해서 비타민하고 미네랄 이 두 가지는요 그 세 가지 그 영양소들을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조절해주는 미네랄인데 많이 필요 없대요. 한 4% 정도만 있으면은 잘 되는데 요것도 부족해가지고 정말 없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필수 있잖아요. 필수 영양소, 필수 미네랄, 필수 비타민. 필수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에서 생성이 안 돼요.
생성이 안 돼서 밖에서 외입으로 넣어줘야 돼. 필수로 넣어줘라 해갖고 이게 필수 영양소예요. 근데 이 필수 미네랄인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미네랄을 여러분들 어떻게 드시냐면 오늘 김다혜 사장님이 상추도 뜯어왔잖아요. 저기 뭐죠? 내가 이제 내 몸이 흙이 내 몸이 미네랄이 필요해. 그러면 제가 살짝 가갖고 흙에 가가지고 숟가락으로 흙을 축 퍼가지고 모래를 먹으면 완전 고농도 미네랄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흙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상치를 심는 거예요. 식물을 심어. 그러면 상치 뿌리가 이렇게 흙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에 있는 미네랄들을 뿌리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흡수를 하고 줄기를 타고 잎으로 가서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금치를 딱 따가지고 살짝 데쳐서 무쳐서 먹잖아요. 그럼 우리는 간접적으로 미네랄을 거기를 통해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흡수를 하는 건데 미네랄이요. 이렇게 실험한 게 있더라고요. 미네랄이 전기가 통해요. 전기가. 이렇게 미네랄 이렇게 예를 들면 이 경도를 따지면은 경도 얕은 거부터 좀 센 것까지 이렇게 다 담아 놓고요. 그리고 시금치 삶은 물도 놔뒀어요. 그래서 전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어머 세상에 시금치 삶은 물에 불이 반짝하고 올 정도로 거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더라고 시금치가.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금치를 먹으면서 미네랄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우리 몸에 흡수시키고요. 또 소가 또 풀을 먹잖아요. 그 미네랄 든 그 풀을 먹으면서 우리가 소고기를 먹으면서 또 미네랄을 섭취하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야채도 먹고 이것도 먹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도 다 흡수가 잘 되지만 제일 잘 되는 게 뭐겠어요? 물이에요, 물. 아유, 미네랄, 그거 여기 웬 물까지 그렇게 먹어야 돼?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식품이라든가 이런 걸로 먹으면요. 흡수율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흡수율도 많지 않은 데다가, 이 물로 액체로 했을 때 우리한테 제일 많이 흡수가 되는 게, 이제, 이 액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도 이렇게 먹어주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올려가서 역삼투압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미네랄을 빼놨다가 소금 뺀 물에다가 다시 미네랄을 그 제조회사가 원하는 만큼의 경도를 넣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짜지도 않고 그리고 경도가 일정한 물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 바다 여기에 얼마나 오염된 게 많은데 더러운 거 엄청 많고 그런데 어떻게 이물을 먹어? 아유 더러워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요 우리 바다는요 여기 200m까지는 햇빛이 도달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그런 게 좀 많아요. 근데 이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심층, 여기가 표층수야. 표층수, 여기는 심층, 깊은 곳에 들어간 심층수에는요 햇빛이 도달을 안 해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동물이 썩어서 여기 들어가도 여기서 분해를 하는데 여기서 막 썩거나 이러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여기가 온도가 2도씨예요. 아주 차가워요. 여기는 따뜻해 20도씨야. 여기는 2도씨야.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나요. 이게 실험한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통에다 이렇게 놓고요. 물을 여기에다가 표층수를 담았어요. 이 표층수, 여기는 심층수를 담았어요. 심층수. 그래놓고 있잖아요. 이 심층수에는 이제 파란색 물감을 탔어요. 그런 다음에 이 막을 빼요. 막을 빼면 얘가 섞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섞이는지 아세요? 어머야 세상에. 표층수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파란 물만 밑에 이렇게. 얘네가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섞이지를 않아요. 그런 실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층수하고 심층수가 여기서도 바닷속에서도요. 지네는 지네끼리 순환해. 심층수는 심층수끼리 순환해. 그러니까 얘네 둘이 절대로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오염된 물이 들어갔을 때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왜 우리 동해안에서 이거를 주로 하냐면 동해안에 우리나라의 그 물 취수하는 곳이 8군데고 회사는 6군데가 있대요. 동해안에 쭈루루 있고 울릉도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수심 200m 이하 최소 200m 이하에 되는 물을 뽑아야 되는데 서해안 같은 경우는요. 몇 십이더라? 엄청 20인가 30인가?
엄청 낮아요. 그 밑에 바다 깊이가 낮고 또 남해안은 깊어봐야 100, 120이래요. 그러니까 이 심층수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해안에 그렇게 이제 발달한 그런 곳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기술이 또 뭐냐면요. 물을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염소를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자외선 멸균 소독을 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수돗물을 먹는다거나 그런 물을 먹을 때 거기에 무슨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거기다 뭐를 설치를 하죠? 뭐를 거기다 집어넣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살충제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다가 염소라는 걸 집어넣는데요. 그럼 거기에 이제 싹 죽어요. 모든 것들이 죽어. 살충제니까. 근데 그게 이제 냄새가 나고 그게 몸에 안 좋으니까 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또 어떤 약품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염소 냄새는 조금 덜 나고 몸에 괜찮은 그런 물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하면 진짜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을 딱 먹었을 때 냄새도 막 휙 나고 안 좋은 게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떤 걸 쓰냐면 이 염소 처리를 안 해요. 대부분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안 하고 자외선 멸균 기술을 써가지고 그냥 빛을 쬐면서 이게 이제 그런 균 같은 것도 없애는 그런 걸로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 심층수를 갖고 실험한 게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심층수가 전 세계에서 그 뽑아낼 수 있는 곳이 있는 나라가 5곳이에요. 한국, 일본, 대만, 그다음 미국, 하와이, 미국, 노르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원조가 되는 나라가 일본이래요. 일본. 왜 그렇게 했어요? 일본은 사면이 다 섬나라기 때문에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닷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항상 연구한 거죠. 해수 담수화 기술을 해가지고 항상 연구를 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이게 발달을 먼저 하고 우리나라도요 사실은 여기에 가가지고 그 기술을 이제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이제 사왔겠죠. 기술을 이제 해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5곳에 이렇게 이제 5곳에 내가 뭔 얘기 하려고 했겠지? 이게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5곳에 근데 치수원이 거기 이제 근데 우리 한국에만 해도요 거기에 한 6개 이제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원 심층수가 그 6개 회사 중에서도 거의 한 60% 70%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일본에서 이런 게 해양 심층수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발전한 나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실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는 암세포를 집어넣어요. 암세포. 이렇게 넣어요. 암세포. 넣은 다음에 하나는 그냥 물에다가 그냥 물을 먹이고 하나는 그냥 물하고 뭐 약하고 먹이고 하나는 그냥 물하고 약하고 여기다가 심층수까지 같이 이렇게 먹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봤을 때 이 심층수를 먹인 곳에서 암이 훨씬 전이도 안 되고 덜 자란 실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이제 혈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혈전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럼 피가 다닐 때 힘들잖아, 그죠? 힘들어서 고혈압이나 이런 게 걸리는데, 이 심층수를 먹고요, 30분. 이 심층수를 먹고 30분이 딱 지난 후에 이 모세혈관들을 봤더니 이 모세혈관은 이 끝에 있는 것들이에요. 손끝, 발끝, 눈, 망막 이렇게 굉장히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모세혈관으로 피가 다녀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아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당뇨가 있고 혈당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막 너무 좁고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심층수를 먹이고 30분이 딱 지나가고 혈관 모세혈관을 봤는데요. 혈전이 많이 녹아서 없어지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실험한 데가 그 경도가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봤거든요. 80짜리로 했대요. 80짜리로. 하고 사실은 그러면 더 높은 160, 뭐 300짜리 경도로 하면은 이게 더 많이 없어지죠. 진짜 그래서 암 환자가 먹는 약물이에요. 약물. 혈액이 훨씬 빨리 흐르고 이게 줄어드는 게 정말 실험에 다 있더라고요. 정말 이걸 보면서 놀랐고 제가 이제 우리 언니가 이제 캐나다에 사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갔어요. 우리 형부가 뭐랬잖아요. 야, 물을 지금 어디 뭐 물도 어디도 없어. 그냥 딱 받아주는데 야, 이거 약물이야, 약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무슨 어디서 물을 떠오나 약을 탔나 이랬죠. 그랬더니 봤더니요
나중에 봤더니 뚜껑을 뭐 싱크대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정수기가 있는 거예요. 형부가 그 캐나다를 가가지고 사람이 그 교회 집사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정수기를 또 알아봤잖아요. 우리도 지금 정수기가 집에 있고 있는데 정수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아까 그거 무슨 방식? 역삼투압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 걸러내. 반투과성막을 통해서 다 걸러내. 그럼 여기가 완전 맹물이 나오는 거예요. 맹물이. 그럼 여기에 그런 영양소분이니 뭐니 시기가 다 우리는 못 먹고 그냥 다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정수기의 단점이에요. 정수기의 단점. 근데 정말 여기 막 찾아봤더니요. 특히 임산부들 정수기물, 이 미네랄이 없는 물 먹으면 완전히 정말 도움이 한 개가 안 된다고 하면서 진짜 막 극단적으로 얘기해놓은 사람도 많은데 이 정수기가 요 역삼투압 방식이 많아서 이제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영양소가 다 빠지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애터미에서는 어떤 게 우리 정수기가 지금은 없지만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곧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휴대용이 나와요. 휴대용. 그래서 여기에 필터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물을 이렇게 넣으면 이 필터를 걸려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휴대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휴대용으로 나오면 좋겠죠. 휴대용 말고도 집에서 놓는 정수기도 이제 나오겠죠. 이제 정수기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저는 여기 여기 반투과성이에요. 반투과성 막이 있어요. 물을 통과시켜요. 그럼 여기에서 물하고 미네랄은 걸러주는 요것만 걸러주면 되잖아. 그죠? 요런 정수기가 이제 우리 애터미에서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원 신충수에 이제 그 천년동안이라는 그 물 하면서 그 주로 브랜드가 그거예요. 거기는 천년동안이요. 근데 거기에서 여기에 이제 모 회사가 있어요. 모 회사가 뭐냐면 엄마 회사? 아니, 같이 손을 잡은 회사. 이렇게 여기를 세울 때 같이 도와준 회사가 대교예요. 대교가 뭐로 유명하죠? 눈높이 수학. 눈높이 수학. 대교가 여기랑 손을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대교에 다니는 그 학습지 선생님들 직원들은요, 임신하면 6개월 동안 이게 신충수, 아까 아가랑 있죠, 아가랑. 천년 동안 아가랑을 6개월 동안 다 공짜로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근데 여기 이제 강원 신충수에 한의사였던 분이 있어요. 어떤 한의사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커지니까 어떤 의사라든가 한의사를 이렇게 초빙을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서 어떤 한의사분이 이 강원 신충수 회사 물에 대해서 1편, 2편 해갖고 1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 한 게 있어요. 이제 그 한의사분이 이제 그렇게 한 게가 있는데 나 저 중간중간 하다 하니까 멘붕이 오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내가 뭘 얘기하려고 했죠? 강원 신충수. 이 중간에 딴 얘기가 들어가면 이래요. 자, 이분이 한의사인데, 이분이 있잖아요. 뭐가 그러니까, 이런 신충수, 해양 신충수가 좋은 이유가요. 산모들 있잖아요. 산모들이나 그런 어느날 이게 비만, 체중 조절.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치더라고요. 비만하고 체중 조절. 한의사가.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걸 계속 먹었을 때 체중이 감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애기들이 있잖아요. 애기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해양 신충수니까 그냥 생각하기에 바다에서 그냥 확 뽑아올린 물 같아. 그 찝찝해. 그럼 내가 임산부 때 먹을 수 있어? 찝찝한데? 그리고 또 애기들, 애기 분유를 타 먹으라면 기겁을 하죠. 그냥 물 끓여서 막 보리차에 끓여서 뭐 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있잖아요, 이 애기들 분유 탈 때 이 해양 신충수를 넣으면은 아기들 아토피도 정말 진짜 좋대요. 그리고 아까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있잖아요. 이 마그네슘이 무슨 역할을 하면 신경을 안정시켜줘요. 신경을 안정시켜줘요. 근데 산모들이 이제 갑자기 산후 우울증 같은 게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울증으로 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 아기들한테, 그러니까 이게요, 아기들이나 산모가 먹어도 좋을까요? 먹어도 됩니다. 이게 아니야. 이 한의사 하는 말은요, 무조건 최상의 물이다.
무조건 먹어야 되는 물이 해양 심층수라고. 왜냐면 미네랄이 듬뿍 들었으니까 이거를 꼭 먹여야 된다고 정말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 정말 참. 그리고 막 아까 얘기했듯이 아토피라든가 그런 피부에도 좋고요. 이게 경도가 높을수록 약간 마그네슘 좀 쓴맛이 난대요. 좀 씁쓸한 맛이 나면서 조금 목을 연기가 조금 힘들지 않죠. 내가 진짜 예전에 심층수 나왔을 때 어떤 한 65세가 남자분이 있는데 물을 주면서 아우 이거는요 목을 잘 넘길 수 있는 물이요 했더니 아이씨 물도 못 넘기면 죽어야지. 그러니까 뭐 목에 잘 넘긴다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물도 하나 제대로 못 넘겨. 이게 뭐냐면 경도가 높은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80이잖아요. 우리 80이 이제 그 도경희 이사님이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 제품 그 담당하는 분 얘기한 게 있는데 우리 물은 뭐 암을 고칠 수 있는 약물이고 막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전 국민이 전 연령대가 다 마실 수 있는 물인데 그런 물이긴 물인데 이 경도가 80까지 넣어놓은 아까 얘기했죠. 3다수가 20 정도라밖에 안 된다는 거. 그거밖에 안 되는 우리는 경도를 최대한 높여놓으면서 전 국민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냥 보통 물이다. 보통 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80짜리 하면서 막 이거 갖고 막 뭐 이거 그러니까 근데 이걸 계속 먹으면요 안 먹은 사람보다는 훨씬 낫겠죠. 훨씬 좋은데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물인데 훨씬 80이고 그리고 목 넘김이 좋다. 부드럽다. 물맛이 좋다. 이걸 참 많이 잘 드시는 분들은요 그 물 경도 80짜리, 160짜리, 300짜리 쫙 정수기 물 넣으면요 다 맞춘대요. 여러분들 맞출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 맞춰볼까요? 2부 활동 시간에? 근데 애초에 심층수도 맛이 틀려요. 이 정수기 물하고 틀려요. 입안에서 그 먹을 때 그 느낌이? 틀려요. 먹는 맛이 아주 부드럽고요. 이런 물 만약에 만큼 먹는데 힘들어서 끄끄끓인다 그러면 맞아요. 어떤 때 우리 그냥 먹어요. 물 넣을 때 이게 살이 들린다는 게 이렇게 해도 심층수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맛이 좋아 어쨌든. 미세하게 느꼈지. 약간 물이 미끄러워요. 우리 전문가야. 이렇게 끈끈한 느낌이 있어. 이게 우리나라에는요 정해져 있대요 법이. 그 강원 심층수의 그 담당자분이 어떤 사람하고 인터뷰한 게 네이버에 20년도에 한 게 이만큼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법으로 뭐 걸림돌은 없냐 제작을 하는 생산을 하는데 그랬더니 지금 이게요 1500인가 우리나라는 여기에 딱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못 넘기는 거야. 근데 강원 심층수는 지금 320짜리까지만 생산을 한대요. 근데 일본은요 이게 없대요. 이게 제한이 없대요. 그래서 더 높은 경도들의 물도 많은 거. 어차피 여기는 이제 처음 막 해 나가는 나라라서. 그래서 혹시 경도 얘기가 나왔을 때 막 나는 경도 더 높은 게 필요한데 하는 분들은 그냥 높은 거 사 먹으시라고 해야지. 우리 것도 경도가 높은데 80인데 이러면 안 될 거. 그쵸. 식은땀이 찌는 저기 김경태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일본은 이거 제한이 없이 엄청 높은 1500짜리 경도 1000짜리면 정말 암 환자들 그런 거는 엄청 가격도 비싸게. 암 환자 진짜 실험 쥐를 암 환자들 그런 분들 먹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이 없이 돼 있고 근데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심층수 갖고도 이제 다른 것도 이제 많이 뭐 식품물 황태 말릴 때 심층수 물을 막 뿌려 갖고 또 뿌리고 하면은 미네랄이 풍부한 황태 말리는 게 되고 또 뭐 원행지 배추 같은 거 뿌릴 때도 물을 뭐 맨날은 못 뜨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물을 뿌리고 한다거나 그래서 심층수 그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 곳이 그리고 화장품에도 이제 미스트가 물이 많잖아요. 거기에도 이 심층수를 쓴 그런 화장품들 그 다음에 뭐 수경 재배할 때 해수 테라피 해갖고 그 바닷물로 테라피가 치료잖아요. 우리 이번에 나온 게 뭐예요? 아로마 테라피라는 오일 테라피 치료라는 뜻인데 이 향을 통해서 내가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큰 게 한 개를 따로 팔아요. 따로. 그 다음에 작은 거 3개. 3개를 묶어갖고 또 따로 팔아요. 이 쇼핑몰이 따로예요 코드가. 근데 이게 뭐냐면
호호바 오일에서 캐리어 오일이에요. 요거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난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뭘 사야 될지 몰랐는데 제가 그냥 이제 대충 봤어요. 대충 봐가지고 내가 키포인트를 찾았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그 기생충 영화 아시죠? 기생충 영화. 네. 거기에 보면은 정말 인상 깊은 대사가 있지 않아요? 어떤 아기가 그러니까 이 집 있잖아요. 그 송강호네 그 집에 그 아저씨 옆에 이렇게 가가지고 냄새가 나네. 냄새가 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 우리 구제 옷가게 가면 나는 냄새 같은 거? 약간 그 냄새 있잖아요. 이게 쾌쾌한 냄새? 이게 향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게 이게 향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향기가 이거는 이제 우리는 그래서 향수를 뿌리잖아요. 근데 향수가 아니라 이거는 냄새를 맡으면 우리 몸이 치유가 돼. 이렇게 몸이 이렇게 릴렉스해지면서 신경도 안정이 되고 하는데 이 캐리어 오일은 캐리어가 뭐예요? 우리 이렇게 질질질 여행 갈 때 끌고 가는 캐리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리어에다가 얘를 한 방울 섞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이게 섞는 용도예요. 아닐 수도 있고. 아니, 내가 지금 완벽히 공부를 안 했는데 대충 이렇게 봤는데 그 상품 설명 봤는데 이 캐리어는 그래서 어제 네이버에 캐리어를 찾아봤어요. 캐리어 오일 찾아봤더니 이게 식물성이 바탕이 된 오일인데 얘는 지 단독으로도 써도 되지만 얘네들 에센셜 오일하고 섞어서 더 많이 우리 몸에 다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착한 일꾼. 저번에 제품 설명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 아무 생각 없이 그 3개짜리 샀어요. 네. 사갖고 집에 와서 어머 좋다 이러고 딱 했는데 이걸 3개 작은 것만은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그 호호바 오일이 50ml고 얘가 10ml씩이에요. 작게 거기다 이렇게 섞어서 같이 하면 효과가 좋은 거야. 그러다가 창피해갖고 그거만 사서 하면 되는데 그 같이 사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쇼핑몰에서는 같이 4가지가 다 있으면 질문은 다 끝나봐야 될 것 같아. 아니 이게 장난을 들으니까.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얘기해주니까 이제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요. 이제 물을 있잖아. WHO라고 세계 보건 기구가 있어요. 여기서 정한 거는 무조건 다 완전히 법이에요. 3대 2대 1의 법칙이 있어요. 물을 마실 때 뭐냐면 3은 뭐냐면요. 식사 30분 전. 이거는 식후 2시간 후. 얘는요. 아침 공복 일어나자마자 그다음에 자기 전 1시간 이렇게 먹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 둘, 셋, 넷? 4잔만 먹으면 되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죠. 아침 먹기 직전, 점심, 저녁 다 세 끼니까 3번 먹게 되죠. 이것도 식후가 아침 먹은 후, 점심 먹은 후, 저녁 먹은 후니까 3번. 아침 공복에 1잔, 자기 전에 1잔. 그럼 모두 몇 잔이에요? 8잔. 8잔이죠. 그럼 물 한 컵이 200ml라고 하면 이게 1600ml예요. 근데 WHO에서 정하기로는 사람이 몸무게 별로부터 1.5에서 2리터를 보통 성인들이 마시면 된다. 내가 이제 몸무게가 예를 들면은 50kg다. 그럼 곱하기 3을 해봐요. 0.3이가 그 3, 5, 15죠. 그러면 1.5리터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 500짜리 이거 3개 마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키로가 60kg다. 60kg다. 그럼 또 3을 곱해요. 3, 6, 18. 그럼 1.8리터. 그죠? 70kg다 하면 7, 3, 21. 그러니까 2.1리터. 그러니까 대충 한국인들이 요 안에 들어있잖아요. 80kg? 저 얼마 전에 있잖아요. 100kg인 사람을 봤어요. 근데 별로 안 뚱뚱한데 100kg더라고요. 내 몸무게 2배보다 넘어. 근데 진짜 뚱뚱하지도 않았는데 100kg예요. 근데 100kg면 몇 리터예요? 3리터를. 물값도 많이 들어, 살이 찌면. 이렇게 요 정도를 먹어줘야지 우리 몸이 진짜 순환이 잘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진짜 많은 얘기들을 8잔이죠. 8잔. 근데 진짜 많은 얘기가 뭐냐면 밥 먹고 나서 바로 식후에 물을 먹으면은 이제 안 된다라는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이 한 80% 의사들이.
상관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한 20%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음식물을 딱 먹으면은 막 효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물을 막 벌컥벌컥 이 효소 소화도 안 되는데 먹으면 얘네가 여기서 물에 의해서 막 희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위산도 막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막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우리 거 세탁기에 빨래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물이 적당히 있어야지 이게 잘 버무려지는데 되는데 물을 정말 많이 넣었다. 빨래는 2-3개밖에 없다. 그럼 어때요? 빨래가 제대로 씻기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먹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여기서 버무려지는 시기에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게 소화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또 이제 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다 아시죠? 바로 먹고는 바로 안 먹죠. 같이 먹어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물을 넣었잖아요. 꼭 이때 안 먹어도 되는 게 우리가 국 먹으면서 먹죠. 상추 먹으면서 거기에 수분 들어있죠. 오이 먹으면서 거기에 수분 들어있죠. 엄청 많은 우리가 수분들을 많이 지금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밥 먹고 나서 물 뻑뻑뻑 안 드셔도 되고요. 우리가 물이 있잖아요. 우리 혈액으로 가는 데는 30초는 피로 이제 다 가고 뇌로 가는 데는 1분, 피부로 가는 데는 10분, 우리 몸 장기 곳곳으로 가는 데는 20분에서 30분이면은 싹 물이 다 돈대요. 안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이 우리 들어가서 단순히 내가 목말라서 저 어제 있잖아요. 물을 안 가져갔잖아요. 왜 웃어요? 요건 내가 다 편집해서 올리면 돼요. 있잖아. 진짜 있잖아요. KT 그 핸드폰 하는데 거기에 뭐가 음료수가 이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여기 책상에도 물이 있고 그래서 가가지고 저 물 좀 먹으면 안 돼. 물 좀 하나 좀 어떻게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없어요. 저 물은 뭐예요? 저거 까만 봉지에 그랬더니 저걸 여기 오신 고객들 주는 거예요. 핸드폰을 바꿔야 되나? 막 이렇게 왜냐면 어제 짬뽕을 먹었잖아요. 너무 이제 짰나봐. 짬뽕이니까. 그래갖고 제가 볼 때 내가 와서 야 진짜 물의 소중함을 이렇게 알았고 내 몸이 그렇게 물을 원할 때까지 있으면 안 된대요. 내가 물을 그러기 전에 빨리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고 오늘 또 특별한 얘기 한 거 없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기서 오늘 해양 심층수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물의 소중함 잘 아시고 또 우리 심층수 이용해서 내 몸에 정말 약물을 넣어준다 생각하시고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